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핫한 남자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계속 오늘이 새해 첫 주라서 전문가님들께 이 질문을 공통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예, 이제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이제 복은 많이 받았고 복은 많이 그러니까 받으셨고 결과로만 나타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받으신 복을 우리 시청자님들께 전달을 또 해드려야 되니까 네. 많이 가져오셨어야 합니다. 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께 종목 진단 받고 싶습니다. 전문가님께 복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세요.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방송 시청하시면서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아자아자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요. 게시판에 글 올려주셔도 좋고요.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오늘 오프닝도 함께 보고 오셨나요? 오늘의 오프닝이 어떤 뜻인지 좀 해석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 좀 궁금합니다. 오늘의 오프닝에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조선업에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오늘 조선주들이 잘 갔죠. 수주 소식이 들리면서 조선주들의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요. 또 그 뒤에 멘트였죠. 저 후보 멘트가 괜찮은데, 자, 이 멘트가 또 힌트였습니다. 오늘 시멘트주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또 저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치 테마주들도 지금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섹터가 담겨져 있는 한 10초 안에 이 모든 섹터를 다 담았다라는 점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프닝에 대한 해석 도와드렸고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오대영님 출첵하셨고요. 문텐로드님 반가워요. 오늘도 왔어요 하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최장군님께서도 화이트보람 미남 젠틀 기수님 하면서 반겨주셨고요. 라면 먹고 챔피언님, 허기령님께서는 보람 앵커님께 한 표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코크레인 머핀님도 인사 나눠주시네요. 얼주간님 그리고 베네치아님, 만두님의 종목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 빠르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따따봉님의 종목으로 살펴볼게요. LF 가지고 계십니다. 17,6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상반기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자, LF 오늘은 17,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 종목 상반기까지 가져갔을 때 우리 목표가 어디까지 잡을까요? 예, LF는 이제 패션 쪽인데, 그러니까 그 패션 쪽 이런 이제 의류 사업 쪽에는 사실 내년도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올해 이제 그 뭐 리오프닝 이래가지고 상반기 때 좀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빠졌잖아요. 네. 그랬다가 이제 9월 달쯤에 다시 또 이제 리오프닝 된다 이래가지고 뭐 다시 또 올라가다가 오미크론 때문에 또 빠졌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미크론도 뭐 올해는 이제 잡힐 거로 좀 봅니다.
증상도 이제 경미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셧다운 이런 것들은 아주 그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오미크론의 이제 그 불안감 때문에 이제 많이 빠져서 옆으로 횡보하는 상태인데 바닥은 잡았다 보여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리오프닝 주들이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 LF 같은 종목들이 먼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LF 같은 경우에는 그쪽 의류 쪽 사업도 그쪽이지만 지금 이제 부동산 신탁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그런 쪽에서부터 이제 또다시 이제 성장성이 좀 부각될 전망이 크고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올해도 이제 뭐 126%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늘었기 때문에 2배 이상 늘었고요. 4분기 때는 이제 패션 쪽에는 성수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반등은 상반기 때까지라고 하시면은 뭐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한 2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오면요, 얘가 벽이에요. 상당히 강한 벽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을 때는 뭔가 좀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기세가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거기까지 올라갈 거는 같은데 올라갈 때 기세라든가 그 이후의 전망 같은 것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그리고 2만 원 단에서 다시 한번 좀 상담 같은 걸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LF로 오늘 진단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2만 원까지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을 더 뚫고 올라갈 것이냐 하는 데에는 조금 더 확실한 모멘텀이 좀 받쳐줘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2만 원까지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시고 그 후에 상황과 함께 다시 한번 또 진단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F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싶다님 오셨어요.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할 수 있기 위해서 또 지금 야인시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빨간불을 좀 지켜주는 듯 싶더니 오늘은 다시 한번 좀 시장이 힘이 빠져서요.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힘이 빠지는 좀 불안한 하루가 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원래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좀 제대로 지키기까지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시장도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하락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직 올해는 2022년은 360일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조금 더 멀리 바라보시면서 내 수익 차곡차곡 채워나갈 수 있는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자아자 게시판에서 초코치파이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SFA 올려주셨네요. 자,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42,100원이고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SFA가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6,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아주 뚜렷하게 상승으로 올라간다라고는 볼 수 없죠.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코치파이님께서는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시간을 더 투자를 한다면 매수가 근처에서 탈출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42,000원대. 최소 한 4개월 정도는 들고 계셨을 것 같고 그 전에 매수를 하셨다면 거의 1년 가까이 이 종목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구간인데요. 자,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가까지는 일단 갈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SFA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가 이제 그런 공장에서 자동으로 이제 부품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이송 장치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는 이 회사 자체가 옛날에 삼성 쪽에서 나온 회사예요. 삼성 쪽에 디스플레이랑 특히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쪽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3분기부터 지금 그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공장 가동 설비를 하면서 이 회사 물건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적이 다 잡힐 거고, 지금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보면은 작년하고 3분기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이제 크게 가지 못했죠. 올해는 실적이 좀 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3, 4분기,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계속 늘 가능성이 높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이 회사가 어떤 것도 하고 있냐면은 2차 전지를 만드는 공장이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 공장이 쓸 때 2차 전지 만드는 공장도 이 회사의 자동화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2차전지 장비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밸류에이션도 좀 받아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 회사 지금 이제 1년 선행 PR을 보게 되면은 10배 미치예요. 지금 8점 몇 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일단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로 보더라도 분명히 좀 저밸류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으로 가령 알고 들어가셨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살짝 조금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는 게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긴 해요. 왜냐하면 2차 전지를 만드는 공장에 자동화 어떤 그런 장치 같은 것들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면 2차 전지 쪽에 꼭 특화되어 있는 종목이라든가 뭐 2차 전지를 만드는 소재라든가 또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꼭 2차 전지와 관련된 멀티플을 꼭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생각을 해보면은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은 엄청난 어떤 그런 시세까지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42,000원 정도까지 반등은 충분히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일단 보유하시고, 본전가 이상에서는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전가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서 그때에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SFA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겠지만 매수가까지 회복은 가능하겠다라는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마음고생 오래 하셨을 텐데 매수가에서 우리 손실은 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상담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고요. 매수 문의 환영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 1월 효과를 어떤 종목으로 좀 누려볼까요? 아니면 올 한 해 농사를 어떤 종목으로 출발을 해볼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시다면 지금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언제든지 환영이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기 들어주세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지금 아직 토마토TV 채널을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자, 김성복님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찬규 김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알라병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얼주가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원익 IPS 살펴볼까요? 매수가는 45,500원, 비중은 10%입니다. 조금 더 사서 상반기까지 계속 끌고 갈 생각인데 어떨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고요. 자, 원익 IPS 오늘은 42,00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 종목이 지난해 조금 힘이 빠지는 듯 하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약간은 손실 구간에 계신데요. 자, 추가 매수해서 조금 더 수익을 한번 채워보자라는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볼까요? 가능해 보여요. 원익 IPS 그럼 뭐 이제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그 반도체 장비주의 뭐 대장주를 할 수 있죠. 원익 IPS가 뭐 올해 빠진 거는 당연히 이제 메모리 업황이 피크가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우려감들이 있으면서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같이 빠진 겁니다. 메모리 업황이 피크라면은 이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기대는 부분이 많은데, 메모리에 대한 그 설비 투자를 안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 장비도 많이 안 팔릴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것 때문에 빠졌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뭐 삼성전자가 꿈틀꿈틀 거리고 메모리 겨울이 뭐 빨리 지나갈 거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꼭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요. 일단 삼성전자의 지금 투자가 엄청납니다. 내년도에는 삼성전자 투자가 역대 최대로 지금 이루어지죠. 미국 쪽에 오스틴 쪽에 파운드리 투자만 해도 엄청나지만 사실 지금 이미 평택 쪽에 4분기부터 지금 투자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원익 IPS라든가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비메모리 쪽에는 장비가 지금 들어간 실적이 아직까지 안 잡히는데, 실제로 이제 장비를 개발을 지금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비주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비 업체들의 특히 이제 메모리 쪽에 많이
좀 그 비중이 좀 많았던 장비 업체들의 가장 큰 모멘텀은 뭐냐면은 비메모리도 납품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장비 기술이 뭐 탄탄한 회사라서 비메모리 쪽에도 납품이 결국엔 되지 않을까 지금 뭐 테스트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상당히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삼성전자의 반등과 함께 원익 IPS도 분명히 틀림없이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은 이후에 삼성전자가 실적 잘 나왔다 올라갈 것인가? 잘 나왔어도 아마 제 생각에는 예전처럼 보통 보면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쉬었다가 가라앉았다가 본식 실적 발표하면서 올라가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들여야 될 겁니다. IPS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삼성전자의 주가와 동행할 거라 본다면은 올해 삼성전자 주가는 저는 올해 뭐 그 10만 원 간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충분히 5만 5천 원 이상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5만 5천 원 전까지는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그 근방에서 다시 한번 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 보시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한 5% 넣으시고요. 4만 원대까지 빠지면 5% 더 넣으시고 이런 형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5만 5천 원 1차 목표가는 아니고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올해는 삼성전자가 진짜 정말로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수에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원익 IPS는 기술력도 워낙에 잘 갖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와 함께 주가의 상승도 노려볼 만합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이 8만 점자를 못 넘고 있어서 올해는 과연 이 8만 점자를 넘어설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 계속해서 이런 투자에 대한 소식과 함께 10만 원까지도 가능성을 봐주셨거든요. 삼성전자 상승 같이 또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5만 5천 원 정도 목표가 체크해 두시고 그 이후에 좀 반응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에서 5% 정도 채우고 4만 원까지 혹시라도 빠진다면 그 구간에서 조금 더 비중을 담으면서 수익을 조금 더 늘려보자라는 전략까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수익 보시길 응원할게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자, 이번에는 네이버 TV를 통해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비단 개구리님, 안녕하세요. 종목은 현대홈쇼핑입니다. 매수가가 66,000원이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데 작년 11월 초에 매수를 했는데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작년 11월이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새해가 됐죠. 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자, 2달 정도 66,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그 이후에 어이구 답답하다 답답해 하는 흐름을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자, 현대 홈쇼핑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어떤 게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 이 종목 어떤 거에 좀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 홈쇼핑이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현대 홈쇼핑을 홈쇼핑이 요즘에 홈쇼핑 보시나요? 심심할 때요? TV 볼 거 없을 때? 그 홈쇼핑에서 물건 구입해 보신 적 있어요? 한두 번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주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요즘에는 뭐 앱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맞아요. 쇼핑 앱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홈쇼핑 보면서 보다가 충동 구매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홈쇼핑의 어떤 그 전체 구매 시장에서 영향력 같은 것들이 분명히 줄고 있는 상태고 특히 현대 홈쇼핑이 이제 요 근래 보면은 새벽 배송 시장으로 이제 옮겨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안 되면은 그쪽을 또 노릴까. 결국에는 이제 자기네들도 이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바닥은 잡는 흐름이라서 반등은 나오겠으나 제 생각에 이 종목으로 지금 승부를 20%나 들어가셨다는 것은 뭔가 좀 수익을 노려보시겠다는 건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제 홈쇼핑이 지는 해 같은데 지는 해에다가 이렇게 20%씩이나 지금 넣어서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뭐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현재 손실이 뭐 한
5% 6% 나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가가 62,100원인데 오늘 저가 62,000원 깨지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안 깨지면은 뭐 조금 그래도 손실 줄여서. 근데 사실 그 기다리면 한 7만 원까지는 올라올 거거든요. 저는 거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너무 지루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만 5천 원 정도 올라오면은 손실 줄여서 나오시고, 지금은 홈쇼핑이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딱 봐도. 그래서 이런 비트렌드에 속해 있는 그런 이제 주식시장도 좀 유행 좀 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행이 있어요. 그 유행에 맞는 어떤 저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제 좋은 종목을 싸게 뛰어다가 많이 올라갈 때 또 시장에 내다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장사를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유행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패션 사업을 하더라도 동대문에 가서 유행 타는 걸 사다가 싸게 사다가 뭐 이렇게 파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주식시장도 결국에는 얼마나 유행이라든가 트렌드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트렌디한 종목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올 때 매도를 좀 하시고, 그리고 62,000원 깨져도 매도하시고 다른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들도 트렌드 세터가 좀 되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행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유행하는 산업일수록 사람들의 관심도 더 많이 몰리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훨씬 더 열려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성장성이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진단과 함께 65,000원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우리 더 유행에 따라가면서 더 좋은 종목으로 수익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화요일 시간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또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전문가님이 복을 가득 안고 오셨다고 했거든요. 그 복을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빨리빨리 받아가세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아주 한아름 복을 가득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님 오셨네요. 이지금님, 오늘은 채팅창이 정직하게 상담 종목만 올라오네요 하셨는데 이런 날도 있네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고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새해 계획도 다양하게 또 대화 나눠주시면서 응원글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채팅창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닉네임이 보라미 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종목은 ABL 바이오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21,00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신데요. 10일부터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해서 잠깐 들어갔습니다. 전망이 어떨까요? 라면서 올려주셨네요. 이 컨퍼런스의 모멘텀을 보고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빠졌죠. 4% 가까이, 4% 넘게 빠지면서 21,6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ABL 바이오가 얼마 전에 뭐 미국의 임상 1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이제 JP 모건에 참여를 한다. 거기서 플랫폼 기술을 소개한다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러한 이슈와 함께 단기적인 우리 주가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모멘텀이 이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려 줄까요? 전망 어떻게 보세요? ABL 바이오는 이제 주가가 뭐 이제 작년에 이제 6, 7월 달에 많이 올랐다가 이제 빠졌는데, 작년 6, 7월 달에 올라갈 때는 이제 뭐 코로나 이런 쪽과 관련이 있다 이래서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런 모멘텀 같은 건 뭐 백신 치료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쪽에 이제 편입이 안 되면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아니죠. 이제 작년이죠.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건 2020년도 재작년이네요, 벌써.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코로나째 안 붙으면 제약바이오에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종목이.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쪽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거의 옆으로 기어버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쭉 그냥 2만 한 7, 8천 원 못 넘고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한 형태인데, 요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바뀔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타진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타진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그 이벤트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아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이제 이 회사도 참가를 합니다. 그 모멘텀이 올해는 그 과연 붙을 수 있느냐. 작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학교 모멘텀이 작년에는 정말 하나도 작동을 안 했는데 맞아요. 올해는 요게 이제 가령 붙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 아마케 뭐 이런 것도 앞으로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비코로나 쪽에 바이오 제약 종목들도 본연의 파이프라인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일단 그게 아니더라도 에이빌 바이오는 일단 주가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바닥권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그 제약 바이오 쪽에 심리가 다시 붙게 되면은 분명히 올라올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치매 쪽에도 그 올해 상반기 때 임상 들어가는 게 있고 또 뭐 암 항체 쪽에도 뭐 5개나 지금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발표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런 쪽에 제약 바이오 쪽에 뭔가 좀 심리 개선이 있다면은 반등이 안 나올 종목이 아니죠. 지금은 꼭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만 보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27,500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 32,000원까지는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1차 한 27,000원 정도까지는 쉽게 갈 것 같고요. 무난하게. 거기 넘어서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뭐 제약 바이오 쪽에 한 번은 올해 시세를 좀 줄 거를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은, 뭐 한 3만 원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3만 2천 원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단지 이제 시장이 좀 어떻게 이제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져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비중이 10%시면은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은 조금, 오래 가지고 계셔도 된다. 특히 이제 뭐 아마키라든가 4, 5월 달에 아마키 또 뭐 아스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보유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기간 상관없이 들고 있다면 저는 연중으로는 다시 한번 35,000원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는 짧게 27,000원, 2차는 31,200원, 그리고 연중으로는 한 35,000원 이상, 37,0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바이오 종목. 정말 지난 한 해 1년 내내 참 많이 지지부진, 답답했습니다. 자, 바이오가 그래서 올해는 이제는 조금씩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ABL 바이오도 이런 모멘텀들이 좀 강하게 실린다면 반등은 나올 겁니다. 조금 여유 두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JP모건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후 아마켓까지 계속해서 이 모멘텀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가격 전략만 잘 체크해 두시고 수익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27,000원, 2차는 32,000원이고요. 뚫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35,000원 이상까지도 가능성 열어두셨습니다. 참고하시고 수익 꼭 보시길 응원할게요. 자, 지금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신기수 전문가님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또 진단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종목 진단 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올려주실 때 나는 왜 이렇게 종목 상담 신청이 안 되지? 당첨이 안 되지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번 토마토TV 구독, 좋아요 눌러보세요. 누르면 당첨의 행운이 찾아올지도 모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뭐 새해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드렸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새로운 새해 계획이 생겼습니다. 올해는 나도 주식을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라는 생각이요. 그동안 이렇게 조금씩만 담았었는데 서당계 3년이잖아요. 저도 여기서. 자, 그렇기 때문에 서당계 3년이 됐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과 또 같이 물리고 같이 돈 버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좀 힌트 좀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을 시작한다. 네.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할까요? 일단 이거부터 해라는 게 있을까요? 주식을 시작하시는데 일단 이거부터요. 이 종목부터 이 섹터 한번 봐봐. 일단 돈 종목이요? 벌려면. 네. 저거 올해부터 이렇게 나도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쉽게 하시려면은 이제 중기 투자하시려면 꼭 올라갈 만한 섹터를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섹터가 있어요. 어떤 거죠? 작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예, 그 투자의 신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럴까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10시까지 함께 해보자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네요. 자, 10시에 투자의 신에서
올해 어떤 종목 담아야 되지? 어떤 섹터가 올라갈 거지? 그에 대한 힌트도 주신다고 하니까 10시 투자의 신까지 꼭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저희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 계속해서 볼게요. 비가 내리면 님의 종목이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계시네요. 12,390원 매수가입니다. 9% 담고 계시고요. 단기와 중기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구간이네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좀 강하게 올라왔고 오늘까지도 그래도 빨간불은 잘 지켜내면서 13,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부터죠. 12월부터 조금씩 그래도 고개를 드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어제 오늘 좀 강한 상승세 진행이 되고 있네요. 내년에 뭐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전문가님 수익 잘 보고 계십니다. 우리 목표가 어떻게 전략을 짤까요? 일단 캔코아는 뭐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니까 이제 항공 쪽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항공기 관련된 이제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실적이 보면 올해 적자를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은 올해 3분기까지 60%가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근데 이제 그 영업이익은 적자네요. 계속해서 이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적자 폭이 뭐 3분기까지는 거의 작년 적자 폭이 33억 적자였는데 3분기까지 올해는 지금 68억 적자니까 작년보다 적자 폭이 더 커졌어요. 이제 실적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올해 관련된 작년 거고요 방금은 올해와 관련돼서 보게 되면은 올해 수주 잔고가 뭐 1조 원까지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면서 요즘에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분명히 이제 뭐 항공 산업 같은 것들이 발달하게 되고 우주 항공 같은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이제 수주가 좀 잘 나올 회사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장비 같은 것들도 보면은 아주 뭐 엄청나게 첨예한 그런 기술을 가진 장비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굉장히 여러 군데 쓰일 수 있는 장비. 예, 그러니까 그 고객사가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장점인 것 같고 단지 그렇다면 또 이제 뭐 무슨 그 진입 장벽이 너무 낮으면은 경쟁이 좀 셀 텐데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것들은 아직까지 뭐 그 얘기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은 그것 때문에 또 올해 이제 혹시 어쩌면 좀 그 매출은 늘었는데 적자는 더 늘어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싸게 뭔가 파는 듯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게 좀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는 뭐 수주잔고가 1조 원대고 올해가 사상 최대 뭐 실적을 낼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좀 이면을 좀 읽어보면은 그게 꼭 긍정적으로만 막 장밋빛만 바라볼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테마를 타고 어느 정도의 수익 정도만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6,0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일단 좀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전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상당히 좀 부실해요. 실적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뭔가 뭐 목표치가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데 대한 근거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짧게 16,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 조금 더 강한 무언가가 한 번 더 나와줘야 될 것 같나요? 실적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16,000원 반등 시에 매도 의견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주식을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시작은 삼성전자 아닙니까? 라는 글들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저도 작년에 한번 삼성전자를 잠깐 들어갔다가 아주 크게 타격을 입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국민 주식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좀 다 눈여겨봐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여러분들의 또 고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상담 이어갈까요? 이번에는 만두 우리 만두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가지고 계시고요.
44,630원 매수가,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천천히 보려고 들어갔습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천천히 한번 볼까요? 하나금융지주가 이 배당 라겔에 좀 타격을 받았었죠.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42,000원대로 내려왔었고 오늘도 빨간불을 켜주긴 했습니다만 크게 아주 뛰어오르지는 못했어요. 42,700원에서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요. 44,630원 이 배당을 앞두고 좀 이게 상승을 할 때 들어가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천히 보겠다라고 하시거든요. 이 종목 얼마나 천천히 봐야 할까요? 상승불 언제 켜질까요? 그 은행주는 좀 들고 그 포트에 좀 편입하는 게 좋은데 네. 30%시면은 조금은 좀 이제 많기는 해 보여요. 근데 그런데 이제 뭐 천천히 보시겠다 그러면은 은행주는 어쨌든 올해 뭐 지금 이제 전망으로는 금리를 지금 미국이 그렇죠. 3월 달부터 지금 올린다는 소리도 있거든요. 정말 가능할까 싶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3월 달이면 좀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은 올해부터 시작이 될 거는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요 근래 그 은행주들이 좀 못 갔던 이유는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가 좀 안 움직였었는데 어제 보면은 국채금리가 쫙 뛰어버렸죠. 국채금리가 이제 만약에 위쪽으로 뛰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은행주들의 특징은 이거 미국 이 금리하고 연동이 됩니다. 우리 한국은행에서 금리 올린다고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요게 올라가게 된다면은 은행주들 같이 아마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주는 그렇다면 시장이 좀 이제 흔들리게 될 거고 시장 흔들릴 때 은행주들은 오히려 반등이 좀 나오고 그럴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은행주들은 어떤 이제 방어주로서 이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은행주를 들고 있을 때 이제 시장이 빠지면 은행주들이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시장이 적당히 빠졌다 싶을 때 은행주를 그때 파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다 싶을 때 은행주를 다시 사는 거예요. 좀 빠지면 은행주가.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올해가 시작이지 올해 하고 안 될 게 아니잖아요. 올해 시작이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금리 인상이 된다면은 지금 미국의 금리가 2%대까지 올라가는 게 한 내후년 정도 될 걸로 보거든요. 보통 한 2% 정도대가 되게 되면 금리가 이제 2%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려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크게 한번 움직일 게 은행주기 때문에 수익률이나 목표가를 보지 않고 그때까지 보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년 이상 내년까지도 보유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령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같으면 그 트레이딩도 하시면 좋고 아니면은 그냥 한번 쭉 그 포트 어차피 뭐 시장 그렇게 올해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보면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금리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방어주로 좀 넣어놔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냥 들고 계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목표가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목표가가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갈지 이런 것들을 말을 맞추기 참 힘들어요. 근데 뭐 일단은 뭐 47,5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갔을 적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을 그 단기간 내에 알아맞추기는 힘들고요. 아주 천천히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트레이딩은 조금 이제 못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목표가보다도 중요한 게 일단은 그 올해 연말까지는 일단 보유를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초에 담으시면서 지난해 말에 이제 담으시면서 2022년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을 따라가면서 쭉 보유해보자라는 전략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한번 믿고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전략, 은행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장 하락할 때 사고 반등할 때 파는 전략도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하시면서 은행주로 또 수익을 계속해서 조금 유지를 해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네요. 하나금융지주까지 진단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만 비중이 30% 비중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조절하면서 가져가시는 부분도 한번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신계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9시 44분 지나가고 있네요.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문텐로드 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신성 델타테크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가 16,195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는데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라는 진단을 도와주셨어요. 신성 델타테크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12월에 그냥 딱 뭔가 했죠. 오름세로 완전히 이제 방향을 조금 틀어내면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강한 상승세에 나왔거든요. 오늘도 4% 가까이 올랐죠. 3.81% 상승으로 17,7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께서도 수익을 차곡차곡 잘 쌓아 올려가고 있는 구간인데 자,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구간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실까요? 네, 신성 델타테크의 이제 그 사업 전망은 상당히 좋죠. 특히 이제 2차전지 쪽으로 그 관련해가지고 2차전지 쪽과 관련된 사업 매출 비중이 올해 이제 처음으로 50%가 넘을 것 같아요. 전체 매출 비중 중에서. 그 정도로 이제 좋은데, 중요한 건 이제 주가는 그전에 미리 올라왔어요. 지금 2020년도에 보면은 얼마였냐면 3만 원대 있던 종목이 3천 원대 있던 종목이 4천 원 밑에 있었습니다. 그 종목이 지금 22,600원까지 갔었으니까 이게 얼마가 올라온 거예요? 엄청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많이 이제 올라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호재 같은 것들을 뭐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게 다 반영이 됐느냐 이거는 자신할 수는 없지만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옆으로 이제 횡보가 상당히 유력한데 단지 이제 한 가지 남은 건 뭐냐면은 이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지금 이제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2차전지 쪽으로는. 근데 지금 LG 엔솔이 올해 뭔가 좀 그 상장할 것 같잖아요. 그 모멘텀이 하나 남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모멘텀이 작동을 할 때 과연 어느 정도 강도로 이 종목을 끌어올려 줄까가 이제 관건인데 다시 신고가를 낼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강도인가 그거는 사실 그 알아맞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지금 딱 보이는 뭐 목표가는 한 19,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인데 그 위쪽으로 가서 신고가를 또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뭐 그 확답은 뭐 예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모멘텀이 이 종목에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좀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은 좀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거고 또 주가가 올라가는 듯 하다 또 빠졌다 막 이럴 거거든요. 변동성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2만 원대에서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타이밍 잡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올해 어쨌든 23,000원 위쪽으로 22,500원 위쪽으로 쭉 다시 신고가를 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너무 낙관하지 말자.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 왜냐하면 주가가 단기간 내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감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기업은 충분히 괜찮지만 주가가 이미 좀 선반영이 됐습니다. 많이 올라온 구간이죠.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 문은 조금 적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더 천천히 아주 오랫동안 좀 천천히 답답하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아주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000원 정도 일단은 1차적으로 체크를 해드렸고요. 22,000원 아주 최종 목표가가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수익 실현하면서 잘 나와 보시길 바랄게요. 신성 델타테크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노자성님, 오늘 우리 PD님의 패션이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좀 궁금하네요. PD님 오늘은 뭐 입고 오셨는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세요. 무스탕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시네요. 오늘 또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또 PD님이 이 추운 날씨에 굴하지 않고 정말 옷을 항상 예쁘게 입고 오시는 진짜 패션 피플이시거든요. 오늘은 무스탕으로 멋을 한껏 내셨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성공개미님 잘 오셨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주셨고요. 종목은 뷰웍스 올려주셨네요. 매수가가 42,300원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뷰웍스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정말 이렇게까지 잘 올라온 종목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빨간
장대 양봉이죠. 장대 양봉이 축축쭉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그에 비해서 좀 많이 쉬어가네요. 4% 하락을 했고 43,5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시청자님께서는 수익을 보고 아직까진 지키고 계신 구간이기는 한데, 자, 이 뷰웍스, 이 코로나, 오미크론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메타버스에까지 솔직히 발을 들이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뷰웍스요?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로 뭐 이제 엑스레이라든가 카메라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뭘 검사하는 그런 장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검사하는 걸 이제 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걸 보면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덴탈, 치과 의료 장비 중에 엑스레이와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검사하는 장비들,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뭐 산업용으로도 굉장히 좀 그 확장성이 넓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반도체가 과연 불량품이냐 아닌가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의 실적이 늘어날 걸로 지금 이제 보는 리포트들이 지금 나와 있고, 호실적 전망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올해 전망을 보면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에 신고가를 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작년 실적 같은 경우에 3분기까지 이제 뭐 16% 정도 매출 영업이익 공이해가지고 좀 늘었습니다. 이 정도 실적 가지고 지금 주가를 다시 신고가를 내기에는 그렇게 뭐 녹록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4분기 실적 시즌 때, 그리고 4분기 때는 보통 이렇게 실적이 서프라이즈보다는 쇼크가 많아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여러 가지 떨어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본다면 4분기 실적 부분은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낫고, 지금 이제 바로 신고가를 쓴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좀 조심을 하는 게 낫죠. 그러다가 이제 또 빠지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15%신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은 일단 한번 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5,000원 부근에서 매도 한번 해주시고, 아니면 비중 축소를 해주시고, 오히려 신고가가 나면은 다시 진입을 하든지, 아니면 비중을 늘리든지, 아니면은 빠진다면 4만 원까지 다시 빠지면은 다시 비중 늘리든지, 이런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뷰웍스. 이 사업의 활용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다만 주가가 워낙에 또 빨리 올라왔죠. 때문에 4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선에서 비중 축소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 빠르게 하나만 더 볼까요? 키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이 오면님과 이현준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14,8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여름이 오면님께서는 지난해 5월부터 분할 매수를 했는데 목표가를 2만 원까지 보고 계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팔지도 못하고 좀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지쳐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아쉬우실 것 같아요. 키스트 지난해 5월에 사셨으면 17,000원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 구간도 분명히 있었는데, 나는 2만 원까지 기다려봐야지 했다가 거기까지는 못 가고 조금 내려왔습니다. 오늘 13,000원에 거래를 마쳤거든요. 결국은 손실로 돌아선 구간인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키스트는 이제 뭐 올라갈 종목으로 봐요, 일단은. 왜냐하면 이제 OTT 관련해 가지고 엔터 미디어 업종은 또 한 번씩 이렇게 그런 붐을 타면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바뀌는 건데, 그동안에는 이제 매니지먼트 회사의 성격이 강했잖아요. 연예인들 그 매니지먼트 하고 그런 회사의 성격이었다면, 지금 이제 제작사로서 많이 바뀝니다. 아마 올해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제작을 해서 뭐 넷플릭스 등에 뭐 이제 공급을 좀 할 것 같고요. 그런 소식이 들릴 때 또 모멘텀을 타게 돼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두고 계시면은, 요즘에 이런 그 미디어주들 지난번에 한번 올랐다가 다 빠졌는데, 딱 15,000원대가 지금 이렇게 제가 선을 그어보면 15,000원대가 지금 딱 그 걸리는 부분이죠. 올라가게 된다면 15,000원 본정가 부근에서 일단 벽이 있기 때문에 20% 가지고 계시네요. 거기서 이제 비중 한 10%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한 17,000원까지 뭐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많이 지치셨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손실 보지 않고 15,000원 선 본정가 근처에서 비중 좀 줄이면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7,000원까지의 가능성도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스트까지 오늘 진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빠르게 달려왔고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투자의 신까지 함께 하시면서 올 한 해를 좀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섹터들, 종목들도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새해 첫날 첫 방송부터 너무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신기수 전문가님과는 우리가 좀 잠시 안녕을 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인시대 제로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영원한 안녕은 아니겠죠, 전문가님? 아, 예. 그렇죠. 잠깐 우리 충전을 하시고 돌아오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또 함께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전문가님. 예, 잠시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네, 푹 쉬고 충전해서 더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올 날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투자의 신이 더 소중할 것 같아요. 종목 추천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 큰 수익 볼 수 있길 응원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